같은 방 안에 둘만 있으면 숨이 막혀요. 부부인데 세상에서 가장 눈치 보이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얼마 전엔 친구의 남편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부럽다였어요. 남편이 죽은 제 친구는 왠지 후련해 보이고 편해 보여요. 제 남편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부부의 결사 정다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도서증정 이벤트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에게는 위로가 되고 아내의 무표정과 분노에 이유를 못 찾는 남편에게는 답을 찾아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10분을 선정해 이제 이혼합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상담하다 보면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월급도 매달 가져다 주고 빚이 있는 것도 바람을 피우는 것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아내는 늘 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저를 항상 무시해요. 이 부부관계에서 문제는 겉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 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데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너무나도 괴롭지 않을까요? 부부관계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처받는 것이 70%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비언어적 표현만 신경 써도 부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비언어적 표현의 핵심에 대해서 남편, 아내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사연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오늘 사연은 결혼 30년 차 50대 후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분이 말하기를 가부장적인 남편으로부터 평생 무시와 굴욕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20대 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꼬박꼬박 월급도 가져다 주고 빚도 없고 바람도 안 피면서 폭력도 휘두르지 않는 사람, 모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왜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고통일까요? 같은 방 안에 둘만 있으면 숨이 막혀요. 부부인데 세상에서 가장 눈치가 보이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얼마 전에 친구의 남편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를 보고 든 생각은 부럽다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제 친구는 왠지 후련해 보이고 편해 보여요. 제 남편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섬뜩하기도 하고 남편의 죽음을 바랄 정도로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의 사연은 가키야 미우 작가의 이제 이혼합니다에 나오는 주인공 스미코의 이야기입니다. 가부장적인 남편과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스미코가 처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윗세대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곳에선 스미코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결혼 생활과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에 숨죽이며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스미코가 이 책을 통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미코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남편이 때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왜 이혼하고 싶고 더 가서 남편이 죽기를 바랄까요? 하나뿐인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이 하염없이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남편의 말투와 집안에서 조성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한 남편이 되지 않으려면 또는 스미코처럼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남편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버니 네가 살림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해 하는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반찬 투정을 한다던가 아이가 울 때도 모른 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가 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안 살림은 아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아내가 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별일도 안 하면서 하루 종일 놀면서 너처럼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인사, 안부조차 물어보지 않는 것, 아내가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
이런 행동들이 은연중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미코와 같은 아내라면 다음 3가지만은 아내의 잘못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남편에게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초부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원하는 것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책 속에서 스미코는 남편에게 냄새가 나도 씻으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 당당하게 씻으라고 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눈치를 줍니다. 눈치를 주면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서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남편에게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낮추게 되면 타인도 나를 낮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하지 않고 갑자기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남편 입장에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제 이혼합니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책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희한한 건 전 남편이 내가 얘기한 이혼 사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나는 30년도 전부터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걸 여태껏 참아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나 봐. 내 기분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 세상 사람들이 아내를 공기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다지만 정말로 그랬을 줄이야.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얘기를 하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온전한 가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가정 속에서 모두 다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책에 많이들 공감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인용해서 첨언을 해볼게요. 가사는 먼저 알아챈 사람이 하면 된다. 남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말이다. 부엌의 음식물 처리도, 욕실 배수구 청소도,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그렇게 누구나 하기 싫은 장소의 청소는 알아채지 못한다로 끝나고 만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알아챈 적이 없다. 상대를 위한 배려는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사무치게 느껴졌다. 결혼은 좋은 습관이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는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 되죠. 부부는 내가 할게 와 같은 배려의 언어가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이런 스미코의 삶과 그 속에서 느끼는 스미코의 감정이 이제 이혼합니다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이제 이혼합니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혼이 쉬운 세상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혼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에게는 위로가 되고 아내의 무표정과 분노에 이유를 못 찾는 남편에게는 답을 찾아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10분을 선정해 이제 이혼합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이혼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주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의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